네, 전 시간에 저희는요,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파일들은 전부 다 GitHub에 저장되어 있었고요. 판다스 디벨로퍼 사이트, 판다스 개발자 사이트고요. 거기에서 예제로 제공되는 파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문자열 변수들은 각각의 CSV 파일들이 저장된 GitHub의 그 저장 경로, 파일의 경로를 저장을 한 거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만든 그 에어 퀄러티 NO2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이냐면 이산화질소 N이 질소고 O가 산소죠. 그래서 이산화질소고요. 이산화질소의 공기 중 농도를 이산화질소의 대기 중 공기 중 농도를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에 NO2라고 들어가 있고요. 밸류가 공기 중 농도, 세제곱미터 안에 몇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농도, 부피분의 무게죠. 네. 농도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파리에서 측정을 했느냐, 런던에서 측정을 했느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여기에 있는 개수, 시티의 개수를 우리가 세보거나 혹은 로케이션의 개수를 세보면 측정소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 알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체 데이터는 전부 다 2068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7개고요. 자, 그 다음에 PM25, 에어 퀄러티 PM25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면 공기 중에 그 미세먼지에 대한 미세먼지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는데 여기 25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제가 찾아봤었는데 2.5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름이 그 미세먼지가 뭐 이렇게 동그랗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장 긴 지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를 제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U라고만 썼습니다.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런 먼지를 PM25라고 부른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그 미세먼지의 공기 중 농도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측정한 여기는 도시를 보면 이렇게 도시 이름, 나라 이름, 측정한 시간들이 보이고요. 근데 시간을 보시면 6시, 7시, 8시인데 갑자기 날짜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시간 간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새벽 5시, 6시, 7시, 8시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새벽 6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중간에 좀 빠진 데이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최소의 단위는 1시간 간격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요. 파라미터에서 PM25라고만 되어 있고요. 다른 값은 이따가 찾아보시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value가 공기 중 농도고요. 당연히 그 농도에 대한 단위는 부피가 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즈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은요. 저희가 리드 CSV를 했었는데 뭐라고 하죠? 그 대기질,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이죠. 이산화탄소나 혹은 뭐 이산화질소,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소의 위치. 여기서 위치라고 하면 그 위치 코드가 있고요. 첫 번째가 코드 값이고요. latitude가 위도, 그리고 longitude가 경도. 이 세 가지를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컬럼이 머지를 할 때의 그 기준이 되는 컬럼이 될 수가 있어요. 컬럼 이름이 로케이션, 여기도 로케이션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코드 값이나 혹은 문자열들이 아마도 여기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등장하게 될 거고요. 위도와 경도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지구 그 위치에서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찍을 수가 있죠. 레티튜드는 그 기준점이 어디인지 아세요? 지구 이렇게 있으면 0이 되는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런지튜드는 경도니 북이 남이 거꾸로다. 맞죠. 라티튜드 위도는 북쪽이냐 남쪽이냐죠. 북이 남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라티튜드는 기준이 적도예요. 그죠? 네, 적도가 0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플러스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예요. 런지튜드 경도죠. 동경, 서경.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돌아가면 플러스고요. 서쪽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 위치가 기준이 0이 되는 그 기준이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0이에요. 거기가 런지튜드 0이고 거기서 동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방향을 360도 돌 때 그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요. 서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그 마이너스로 합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동경 127도 정도가 되죠. 영국에서 동쪽으로 127도 정도 이렇게 회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북위가 대략 한 20도에서 40도 그 사이 어딘가 있겠죠. 우리나라 중간이 38선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있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 내용들을 살펴봤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들에 대해서 인포를 먼저 한번 보죠. 이산화질소 먼저 보겠습니다. 이산화질소의 그 정보를 먼저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2068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지 인덱스가 0에서부터 2067까지 자동으로 매겨져 있는 정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컬럼은 7개가 있고요. 7개의 컬럼에 빠져있는 널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시티부터 유닛까지 모든 컬럼에는 전부 다 널이 아닌 값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고 숫자는 밸류 딱 이거 하나만 그 밸류가 뭐냐면 농도죠. 대기 중 농도 부분만 소수점이 들어가는 실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문자열들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 자, 이 중에서 관심이 있는 것만 좀 볼게요. 관심이 있는 것만 보면 C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에어 퀄리티 NO2에서 CT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보죠. 여기에 유니크한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도시가 나오죠. 그렇죠? 이산화질소를 측정한 도시 이름 3군데가 나옵니다. 배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파리, 엔테르펜 그리고 런던. 여기가 아마 벨기에의 어떤 도시라고 해요. 파리는 프랑스 그리고 런던은 영국, 여기는 벨기에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당연히 컨트리도 도시가 3개고 각각의 나라 하나에서 도시 하나씩 뽑았기 때문에 컨트리도 해보면 3개 나오겠죠. 아마 다른 나라가 나오면 안 될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컨트리 하고서 유니크 이렇게 해보시면 파리가 들어가 있는 곳이 프랑스, 안테르펜이 들어가 있는 곳이 벨기에, 런던이 들어가 있는 곳이 GB, 영국이죠. 그레이트 브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가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여기를 시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한번 저희가 바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로케이션 보겠습니다. 로케이션이 그 측정소들의 코드 값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파리더라도 파리 안에서 여러 개의 측정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보면은요. 컬럼을 로케이션이라고 쳤습니다. 유니크한 값 찾아보죠. 유니크한 값 찾아보시면 3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리에서 측정소가 딱 하나 있는 거고요. FR 04014라고 하는 측정소 하나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테르펜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BTER 801이라고 하는 측정소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런던에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측정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은 한 도시에 여러 개의 측정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국가마다 하나의 도시만 딱 선택을 했고 그 도시마다 하나의 미세먼지 측정소만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도시에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유닛이야 한 가지 값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유닛이 전부 다 다른 단위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에어 퀄리티 NO2에 유닛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유니크. 혹시나 다른 단위로 측정된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모든 도시에서 모든 측정소에서 동일한 코드 값으로 동일한 단위로 유닛 동일한 단위로 미세먼지들을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파악이 다 됐고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 볼게요. 이산화질소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에어 퀄리티 PM2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포를 먼저 보죠. 여기도 인포를 보시면 이산화질소에 비해서는 로우의 개수가 많이 적어요. 그죠? 거의 절반이죠. 이산화질소는 2,000개 정도의 2,000개가 넘는 로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로우가 절반 정도로 줄어 있고요. 컬럼은 똑같습니다. 컬럼은 똑같고요. 자, 여기에서 CT를 보죠. 에어 퀄리티 PM25 그 다음에 CT라고 하시고 유니크 한 값을 검색해 보시면은요. 여기 PM25 미세먼지는 파리에서는 측정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우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로우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벨기에하고 런던만 있는 거죠. 벨기에하고 런던만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확인 안 하겠습니다. 아마 똑같을 거예요. 컨트리가도 벨기에하고 런던 2개만 있을 거고요. 로케이션도 측정소가 딱 2개만 있을 겁니다. 다 볼까요? 코드가 뭐 얼마 길진 않으니까. 그래서 컨트리 찾아가지고 유니크 값 확인을 해보시면 나라 2개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벨기에와 영국. 그 다음에 측정소 볼게요. 에어 퀄리티 PM25 로케이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유니크. 네, 측정소 보시면 BETR 801 위쪽에 보시면은요. 위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BETR 801 똑같은. 그러니까 도시 이름도 똑같고 측정소 위치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런던 같은 경우에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위쪽에서도 런던 웨스트민스터 같은 측정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M25만 측정을 했는데 도시 하나가 빠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파라미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파라미터.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인 그런 미세먼지를 제외한 다른 미세먼지 종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션도 좀 볼까요? 근데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포를 먼저 보면 66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66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도 66개의 널이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라티튜드와 론지튜드도 전부 다 66개의 널이 아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자, 로케이션의 개수만 한번 세볼까요? 랭스를 다 출력하는 건, 66개. 출력해봐도 되긴 되겠군요. 스테이션즈에서 로케이션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some unique. 자, 이렇게 하시면 전부 다 다른 값들인 것 같아요. 그죠? 전부 다 66개의 전부 다 다른 그런 그 측정소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합쳐보면 그 위쪽에서 그 두 가지 종류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보면 측정 장소가 벨기에에서는 BT801 이랬었던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는 0401이었나요? 040 프랑스 안 보이네요? 없나? 네. 04004는 있는데 04041이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머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프랑스 쪽에서는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거군요.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가 있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측정소는 66개가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멀지를 하게 되면 이너 조인을 하겠죠.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 이 66개 중에서 3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네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여기에 라티튜드하고 론지튜드가 있죠. 라티튜드하고 론지튜드 정보가 있는데 이거 점으로 찍어 보면은요. 자, X축하고 Y축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X축하고 Y축 그릴 수가 있는데요. X축을 동쪽과 서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Y축을 서쪽, 웨스트죠. X축을 동쪽과 서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Y축을 남쪽하고 북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티튜드를 Y축으로 놓고요. 레티튜드를 Y축으로 놓고 동서로 바뀌는 론지튜드를 그 X축으로 놔서 점을 찍어 보면은요. 그 지구본 그 세계 지도상에서 걔네들이 있는 위치가 점으로 보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점 찍을 때는 PLT 점 간단하게 스캐터 쓰시면 돼요. 스캐터 쓰시면 되고 X는 그 로케이션에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하면 나오죠. 론지티드. 잠시만요. 왜 안 나오지? 제가 스테이션즈죠.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스테이션즈였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코디네이트 론지튜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스테이션즈에서 코디네이트 그쵸. 라티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도를 X축으로, 레티튜드, 북위, 남위, 위도를 Y축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요. 이렇게만 몰려있죠. 데이터들이 이쪽에 몰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몰려있고, 이쪽에 몰려있습니다. 이쪽에 몰려있고, 그 아마 영국이 있는 위치가 여기나 여기일 것 같고 거의 프랑스랑 영국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벨기에가 약간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좀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데? 잠시만요. 유럽 대륙이 있으면 이쪽에 유럽 대륙이 있고 영국이 있을 거고 옆에 프랑스가 있을 거고 벨기에가 어디 있죠? 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그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나요? 근데 영국에 있는 위치가 제가 X하고 Y를 잘못 그렸나요? 여기가 론지튜드 맞는데 론지튜드. 그다음 이쪽이 레티튜드.
좀 이상하게 보이는군요. 네.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 돌아가는 형태로만 보이네요. 지금. 레티튜드가 전부 다 북반구에 있는 도시니까 벨기에나 런던이나 그다음에 전부 다 북반구에 있으니까 레티튜드가 0보다 큰 거는 이거는 맞아요. 이건 제대로 그린 거 맞고 여기가 근데 론지튜드 숫자가 좀 많이 이상하군요. 제 생각에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요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지도 모양처럼 비슷하게 나오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약간 그렇진 않은 듯도 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네, 요거는 우리 주 목적은 아니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할 일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이산화질소 데이터와 그다음에 PM25 미세먼지 데이터를 데이터 합치기를 할 건데 머지일까요? 컨캣일까요? 이 경우는 컨캣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산화질소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모양의 컬럼들이 밑에 이렇게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위쪽에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아래쪽에 PM2.5 미세먼지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에어 퀄러티 두 개를 합치는 거니까 에어 퀄러티라고만 할게요. NO2와 PM을 합치는 거니까 판다스 그 다음에 컨캣을 이용하시면 돼요. 컨캣을 사용하실 때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리스트가 에어 퀄러티 NO2 그 다음에 에어 퀄러티 PM25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되고요. 엑시스는 0번 엑시스 0번 맞죠?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니까 0번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그노어 인덱스 합쳐줄 때 인덱스를 무시하겠다가 false 아니죠. 그러니까 합쳐줄 때 인덱스를 무시하지 않겠다인데 이거를 없애버리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ignore index라고 하는 부분을 false 죄송합니다. true로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하시면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요. 퀄러티 3178개가 됐죠. 3178개가 됐습니다. 아까 위쪽에 대략 2000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1100개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대략 3100개 그 데이터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다 겹쳐요. 그죠? 컬럼 이름들은 다 겹치기 때문에 뭐 널이 들어가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2000개, 이쪽에 대략 2000개 정도가 이산화질소에 대한 데이터들이고요. 아래쪽에 대략 1100개 정도가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농도들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위쪽에 있는 이제 데이터와 이제 미세먼지 데이터와 무엇을 합쳐주겠다? 미세먼지 측정소 데이터 합치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길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컬럼 이름 하나가 뭐였었다? 로케이션이었었고 미세먼지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측정소에서도 뭐가 있었다? 측정소에서도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컬럼이 있었다.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일치하는 녀석들 이너 조인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냥 에어 퀄러티라고 또 쓸게요. 또 쓰고요. 판다스 점
이번에는 merge를 사용하시면 돼요. merge를 이용하실 때는 left, right를 주시면 돼요. left, right. 자, 왼쪽에 사용할 거는 air quality고요. 같은 이름 반복되니까 조금 이상한가요? 상관은 없는데 뭐 얘만 또 따로 남겨둬야 될 필요도 있긴 있으니까 뭐 최종 결과 리절트라고 할게요. 상관없어요. 중간중간 단계가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변수 이름으로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데이터가 뭐가 될 거냐면 stations가 되겠죠. stations. 다른 파라미터들을 찾아보시면 다른 파라미터는 how, inner join 하겠다. 그러니까 생략해도 돼요. 기본값이 inner join이니까 생략해도 되고요. on은 여기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같은 이름의 컬럼을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것도 생략하셔도 돼요. 이걸로 끝.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리절트를 보시면은요. 리절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랑스가 레티튜드와 론지튜드가 전부 다 그리스 천무대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죠. 론지튜드가 약간 동쪽으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런던이 그렇게 돼 있고 런던이 여기가 마이너스 0.13.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되게 가까이 있었던 거군요. 아까 X축 여기 네. 단위를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단위가 이게 좀 엉뚱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엉뚱하게 그렸지? 왜 마이너스 70이라고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마이너스 0.13이네요. 마이너스 0.13. 그래서 그 마이너스 0.13에서 2.3 뭐 이런 정도 사이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맞죠.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약간 서쪽에 런던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오른쪽에 프랑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네요. 데이터 보면. 근데 그래프 그릴 때 거기 그 점들이 왜 이렇게 단위가 이상하게 찍혔는지는 조금 이상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런던과 프랑스와 그다음에 또 벨기에 도시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합쳐진 그런 내용들이 보일 거고요. 보일 거고, 네, 여기까지가 그 대기 중의 농도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이고 여기에 겹치는 게 있죠. 그래서 요 값에 해당하는 레티튜드와 론지튜드를 옆쪽에 이렇게 멀지를 한 그런 겁니다. 네, 여기서도 그 주석으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how, inner. 이거는 뭐다? 이거는 기본값. 이게 기본값. 그 다음에 on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름의 컬럼을 사용해서 머지를 한다. 그래서 두 개를 전부 다 생략을 한 겁니다. how도 생략했고 on도 생략을 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머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컴캣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건 데이터 프레임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프레임 모양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위아래로 잘라진 게 두 개의 CSV 파일에 나눠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왼쪽 오른쪽 해서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셔 가지고 컬럼을 기준으로 머지를 해야 되는 경우와 위아래로 이어 붙이기를 해야 되는 경우를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그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죠. 시각화해 보기로 했어요.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만 저희가 다룰 거고요. 런던에서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PM25라고 하는 PM25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죠? 파리를 제외한 이유는 파리는 NO2에만 있고요. PM25에는 없었어요. 벨기에 도시는 두 개가 다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런던과 벨기에를 비교해 보고 싶으시면 벨기에의 NO2와 PM25를 따로 또 한번 그려보시면 그것도 좋은 연습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리절트의 인포를 다시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의 인포를 다시 한 번만 보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꿔줘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결과를 보시면 date.utc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컬럼에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자열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가 0, 1, 2, 3 이런 식으로 되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되거나, 혹은 뭐 카테고리 타입이면 뭐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카테고리만 딱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는 정말 카테고리로 취급하기도 좀 그렇고 연속된 숫자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있죠. 대소가 있단 말이에요. 대소라고 하기보다는 이전과 이후가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어야 될 시간 데이터와 오른쪽에 있어야 될 시간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면 0시,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시계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시려면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날짜와 시간을 취급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시는 게 그 판다스나 C본을 이용해서 매트플러립이나 혹은 C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데에도 더 쉽게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통계적인 처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마다의 평균이라거나 혹은 한 달마다의 평균이라거나 등등등을 계산을 하실 때 그 판다스는 날짜 시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그런 작업들을 되게 편리하게끔 할 수 있도록 판다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쭉 쌓여 있어요. 시간 단위로 쭉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룹 바이 연산을 하듯이 날짜별 평균 혹은 뭐 일주일 동안의 평균 이런 식의 계산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게끔 판다스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를 문자열로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요.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인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먼저 할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date.utc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이 있는데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date time 64 타입으로 변환을 할 겁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date는 날짜를 저장하는 거고요. time은 시간을 저장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64는 64 비트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int도 그런 게 있었죠. int 뭐 16이 있었고 int 32가 있었고 int 64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비트를 이용해서 정수를 저장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이 datetime 64라고 하는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면 날짜와 시간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밑으로 내릴게요. 날짜와 시간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 datetime 64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result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트 UTC예요. 데이트 UTC.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컬럼 이름 쓰실 때 여기를 date.utc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 중간에 점을 쓸 수 있어요? 점을 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점은 모듈 이름, 점 하고서 함수 이름 쓰려고. 뭐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변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변수에서 점 찍고 메서드 호출하려고. 이런 경우에만 점을 사용을 하지 변수 이름을 만들 때에는 점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변수 이름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result라고 하는 객체 안에 date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date가 객체인데 date라고 하는 객체가 다시 UTC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쇄 호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대로 점을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만 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타입 변환하실 때는요. 제가 어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as 타입. as 타입이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 거예요. as가 뭐뭐처럼 뭐뭐와 비슷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으로 변환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쓴다? 날짜와 시간 64비트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변환된 결과를 그 컬럼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변환만 해놓고 저장을 하지 않으면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중에서 컬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컬럼 이름이 뭐다? UTC예요.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날짜, 시간 타입으로 바꿨어요. 바꿔주면 얘는 새로운 시리즈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뀐 시리즈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여기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해준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같은 컬럼 이름에다가 타입이 변환된 결과를 저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여기가 변환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info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result.info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기가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64비트 데이터 타입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던 데이터만 우리가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런던 데이터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런던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불리언 인덱싱 사용하시면 되죠. 네, 불리언 인덱싱 사용하시면 되고 리절트에서 맞습니다. city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값이 뭐랑 같으면 돼요? 런던. 첫 글자만 대문자죠? 그렇죠. 네, 첫 글자만 대문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city가 런던, 끝날 때도 런던 이렇게 끝난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city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country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ocation으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측정소별로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location, 그 다음에 도시별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city. 근데 우리는 요거 두 개가 같죠. 한 도시에 측정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라별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컨트리를 의미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국가에서 도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 네. C번 라이브러리 이용하셔가지고요. 라인 플롯 바로 이용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X가 시간이 되면 되죠. 시간이 되니까 date.utc 이게 컬럼 이름이고요. Y는 우리가 농도를 할 거기 때문에 농도가 들어가 있는 컬럼이 value죠, value. 그래서 컬럼 이름을 value.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런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plt.show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좀 많은가 봐요. 잠시만요. 두 개로 나눠야죠. 지금 에노트하고 이거 잠깐 중지를 시킬게요. 얘가 못 그리는 이유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런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산화 질소하고 PM25가 있어요. 두 개를 다른 색깔로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휴를 더 집어넣는 겁니다. 휴가 이산화 질소냐 그리고 그 다음에 PM25냐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 그쵸? 네, 어쩐지 늦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안 나왔어요. 요거는.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그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노란색, 주황색처럼 그려진 게 PM25,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그런 데이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값들을 보면 여기가 그 농도고요. 농도의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날짜가 이렇게 찍혀 있죠. 지금 그 피겨 사이즈 때문에 그 세로기 여기가 좀 겹쳐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 아마 피겨 사이즈로 조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plt. 여기서 쓰는 게 좋겠네요. plt.figure라고 하실 때 fig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가로 길이를 많이 늘려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쭉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좋죠.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파악하지 못했었던 정보도 보이네요. 그게 뭐가 보이냐면 이산화질소는 딱 여기까지만 측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6월 한 15일, 16일 요 정도까지만 측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PM25는 그 이후로도 더 측정이 된 게 있다. 이런 정보가 더 보이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거의 대부분 높은 날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조금 작은 그것보다는 농도가 적은 그런 날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산화질소가 정말 적은 그런 날들도 보입니다. 요런 정도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정도를 원했던 겁니다. 뭐 그리드 같은 거를 더 넣어 주시면 뭐 조금 더 이거는 보조선이죠. 보조선입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런던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벨기에도 있었잖아요. 벨기에 그 도시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럼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런던과 파리를 비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런던과 파리의 에노트는 다 가지고 있었죠. 에노트는 아마도 파리하고 런던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에노트 농도의 시계열 그래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 하고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런던과 파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라인을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결과만 제가 만든 결과만 보여드리고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분집합을 만들었는데 부분집합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찾았고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왼쪽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오른쪽이 두 번째 조건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파라미터에 있는 값이 NO2만 먼저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산화질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질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CT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을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is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CT가 런던 또는 파리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면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포함되어 있으면 true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브셋을 만든 내용을 출력을 해보면 파리 데이터들이 쭉 있고요. 런던 데이터들이 있고 로우의 개수는 2977개, 대략 한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3000개 정도가. NO2 전체를 했을 때 약 4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00개로 줄어든 이유는 벨기에 데이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런던과 파리 두 개 도시만 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전부 다 NO2만 있다라고 하는 거 대략 아마 조건 맞았으면 조건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눠서 쓰실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나눠서 쓰실 수도 있으시냐면 5월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리절트에 전체를 일단 괄호로 묶어야 돼요. 전체를 괄호로 묶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두 개의 조건이 또 만들어져요.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리절트의 CT가 뭐랑 같으면 런던이랑 같으면 그 다음에 또는 리절트의 CT가 뭐랑 같으면 파리스랑 같으면 요렇게 쓴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쓰여져 있는 조건 요 괄호까지 is in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리절트의 city가 런던이거나 또는 리절트 city가 파리스이면 이렇게 나눠서 쓴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리는 건 똑같아요. 이제 그 부분집합에서 시간을 x축으로 놓고요. y축을 값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Q를 city라고 놓으시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파란색이 프랑스 파리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영국 런던입니다. 런던이고 제목 넣어주면 더 좋겠네요. PLT, 타이틀. 그래서 여기는 NO2 이런 식으로. 여기도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프 아까 그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